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신문에 부동산 파트에 그 세무 파트가 있어서 이거 도움 될까 해서 자세하게 토시 하나 안 빼고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일시적 이주택자이면 대부분 양도세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일시적 이주택자인데 양도세 중과 사례가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양도세 중과 사례가 왜 속출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이제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특히 9억 원 초과주택에 부과 가능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라도 양도세 감면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지난 2월 국세청이 일시적인 이주택과 관련해 내놓은 유권 해석입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 유권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세 감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해 고가의 거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62%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를 중과한다고요? 62%. 예, 어마어마하게 그냥 적용시켜버리네. 우선 일시적 이주택이란 이주할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은 3년. 일시적 이주택이란 2년 기존 주택을 팔면 2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조정 대상 지역 중과세를 피하면서 양도가의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주택은 조세특례지원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2013년 4월에서 12월 취득한 주택은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주택수를 따질 때도 합산해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침체된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예컨대 감면주택 A아파트와 일반주택 B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C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 뒤 2년 안에 B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9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도하는 B아파트가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세금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B아파트에 대해 9억 원까지 비과세를 인정하지만 9억 원 초과분의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라 감면주택까지 포함하여 3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면 62%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9억 원이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최대 80%도 사라집니다. B아파트를 15년 전 3억에 취득해 25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종전까지 세무업계 해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5,57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해석을 적용하면 5억 9,700만 원까지 11배 가까이 오릅니다.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세법을 감면 주택 외 1주택일 때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면 주택 외에 일시적 이주택인 규정이 없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배제와 중과세 동시 적용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세금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우려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반대로 양도세를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정국민 WM 자문스타 자문단 세무팀장은 일시적 이주택을 피해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을 피해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비과세와 장비고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아까 사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컨대 감면주택 A 아파트와 일반 주택 B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C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 뒤 2년 안에 B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9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A 아파트와 일반 주택 B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감면주택 A 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 주택 B 아파트 소유한 사람이 C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어요. 그러면 2년 안에 B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매도하는 B 아파트가 실거래에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세금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B 아파트에 대한 9억 원까지 비과세를 인정하지만 9억 원 초과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감면 주택분까지 포함해서 3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지역이라면 62%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때린다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이것에 해당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맨날 그 두 채로만 이렇게 좀 굴리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하고 그냥 채수가 아주 많으면 그냥 임대사업자를 빼버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법인을 차려서 하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물론 또 법인을 차려서 거기서 다시 임대주택을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뭐 이 방법만 있지 않겠냐. 일시적 2주택자, 특히 이제 감면주택 부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면주택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임대사업자를 뭐 넣는 거겠죠. 임대사업자.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여러 건 하시는 게 그냥 그 아파트 세대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이죠. 두 채, 세 채 가지고 이거 계속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고 나는 복잡해 임대사업자 안 낼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차라리 네다섯 채, 다섯 여섯 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임대사업자 빼실 건데 오피스텔만 하신 분들만 해도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뺍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부가세 돌려받으셔야 되고 뭐 이렇게 아니 오피스텔 부가세 돌려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이라서 그래서 대부분 거의 99%가 임대사업자를 다 빼는데 아파트를 꼭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임대사업자를 할까 임대사업자 안 하고 그냥 개인 소유로 할까 이렇게 해서 꼭 두 채, 세 채 가지고 싶은 분들이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보시면 아예 이제 네다섯 채, 다섯 여섯 채 해버리면 임대사업자를 아예 빼버리고 깔끔하게 아니 뭐 법인으로 해서 아예 비용 절감을 한다든지 이 방법이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임대사업자 빼고 이거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냥 계속 두 채만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고 또 두 채 되면 또 팔고 또 사고 뭐 이렇게 돈 될 만한 것 돌려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아파트 상가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은 물건 점수는 유튜브로 홍보해 드리고요. 부동산 신문을 읽어주고 행간의 의미, 부동산 강의 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괜찮다고 판단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또는 주변 지인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